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각 대학에서 지금 시국 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그 공동 시국 선언문 중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8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서 침해됐다.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SNS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본 상황인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이 그리고 특히나 어떤 뭐 정파적인 걸 다 떠나서 어떤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이런 좀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이 총학생회 회장 출신으로서 우리 성치훈 이기인 총장도 총학생회장 저희 바코드 머리 사진 그때 여기서 참여하셨던 거 네. 같이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총학생회 대학생들의 이러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뭐 자랑스럽다고 하면은 또 너무 그런가 너무 꼰대 같은가 그러니까 좀 다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올공에 나와 있는 저는 사실 그 올공에 있는 분들이 다 똑같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질적인 근데 2030 거기 나와 있는 세대들의 순수함 그리고 그들이 그 모인들에 모여 있는 거를 오해받지 않기 위해 하는 노력들 그리고 어제도 저 학교를 잠깐 갔었는데 네. 관련돼서 막 그 이걸 준비하고 있는 친구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얘기도 되게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국 선언이 본인들의 정말 참정권에 대한 분노로만 보여야지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저는 부정 선거 그거 네. 관련돼서 그거에 뭔가 연루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 세대는 이제 아마 이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느끼고 한번 선언을 해버리는 게 이게 엄청난 경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아마 지금의 20대 초반을 지금 20대 대학생을 겪고 있는 세대들은 아마 좀 더 이런 앞으로 살아갈 때도 사회 문제 다른 문제가 발생 이거 여야 상관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무슨 문제 발생할 때마다 문제의식을 좀 더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세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다행이고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 일이죠. 다른 또 총학생이요. 죄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국선언을 보고 저도 성치훈 대변인이랑 똑같은 마음이기도 한데 사실 저 시국선언이 없게끔 했어야죠. 그렇죠. 먼저 정치가 알아서 선관위를 개혁하고 그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주장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시국선언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국선언문을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되게 인상 깊게 본 것들은 전부 다 좋지만 모 대학의 그 시국선언의 4번째 단락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정치적 정쟁으로 활용되는 것도 배격하고 그리고 투표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도 철저하게 배격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선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균형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지금 시국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전 되게 아주 좋은 의견이고 뭐 아주 저희가 귀하다라고 하면서 어제 대통령의 표현이라서 같은 표현이긴 한 너무 귀한 의견이라서 이걸 잘 받들어서 정치권이 좀 반성하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파적으로 좀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의원 대변인은 그래도 과거에 가르친 학생들이 지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이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저렇게 나온 걸 보면서 마음이 진짜 안 좋은데 아마 이제 종강하고 그러면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지금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떤 광장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저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는 민심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들어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마 민심이 계속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그 예를 들어 뭐 부분 재투표하자 뭐 이렇게 먼저 앞질러 나가면 거기에 또 저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지금에 있는 선관위를 그대로 두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러면 또 선관위가 문제니까 또 엄청나게 또 이제 들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좀 섬세히 접근을 해야 되고 이
특검부터 먼저 빨리 좀 추진을 하면 사람들한테 일단 진실 공개를 낱낱이 해 보이는 작업부터 저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약간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장막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렇죠. 게 적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분노를 하고 더 의혹이 커져간다는 느낌도 약간은 들거든요. 계속 상상을 하게 되니까 좀 그럼요. 왜냐하면 개표 네. 참관인이나 그런 참관인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해보는 실무를 해보는 사람들의 설명을 네. 들으면은 일정 부분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걸 모든 사람이 사실 공유하고 있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가 저는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 이거 초두에 조금 프로그램 초반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2030 이번 투표를 보고 2030 세대가 보수화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분석을 뭐 보수한지 저는 보수화됐다기보다는 기성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투표 성향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한번 그냥 뭐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이 생각하셨을 때 뭐 이번 민주당의 패배의 원인도 2030 세대 여성들의 오히려 표가 저쪽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번 선거에 한해서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패배는 아니잖아요. 어? 패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패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 이거 야구 비유해서 계속 많이 얘기하는데 네. 되게 상대 팀 투수는 약간 그 선발 투수가 부상당해가지고 다른 투수가 올라왔고 네. 우리는 에이스를 올렸는데 네. 근데 저쪽이 볼넷 남발하면서 겨우겨우 막 우리가 이겨 나가다가 네. 막판에 갑자기 말로 홈런 맞고 막 그런데 8대7로 겨우 이겼어요. 네. 경기는 이긴 거예요. 이겼어. 근데 그날 네. 야구 팬들은 감독 사퇴하라고 합니다. 약간 경기 운영 그렇게 하면은 아. 경기는 이겼어요. 네. 승점이 올라갔어. 네. 승이 올라갔는데 네. 야구 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구 팬들은 참지 않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이겼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전 2030이 뼈 아픈 건데, 네. 저는 2030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이 표현이 그냥 이 표현 말고는 없어요. 민주당을 재수 없어해요 지금. 아. 민주당을 상당히 왜? 재수 없는 집단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왜라고 지금 질문을 하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난 그렇다고 너무 동조하는 식으로 보면 안 되죠. 알아서 얘기하기 아니 냅둬. 근데 저도 근데 내 김효대 그렇다고 맞아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저기 선배님. 아니 아 정말 아니 근데 내가 눈치 챙겨. 저 주변에 2030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마음이 왜 그런지는 아니, 솔직히 저는- 잘은 잘 저는 몰라요. 왜냐면 네. 일단 또 약간 꼰대식으로 정치학에서 원래 젊은 세대들은 네. 진보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기득권 집단이 약간 보수 성향을 보이고 그렇죠. 그거에 네. 도전하는 게 네. 진보 성향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저 2030 세대는 아무래도 기득권에 저항하는 이 반골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높게 나타나요. 네. 나이 들어가면서 보수화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서는 뭔가 2030이 이렇게 되는 걸 얘서 보수화됐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수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득권화된 거예요. 걔네들이 느낄 때 저항해야 되는 기득권이 보수 세력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네들은 기득권인데 네. 특히나 저는 아까 서울에서 이렇게 된 거는 부산과 차이점은 뭐 전재수나 정원호의 개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만 전 직감 요인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얘네들이 만든 세상, 얘네들 민주당 지금 보니까 기득권인데 얘네들이 만든 세상에서 아파트는 우리는 쟤네들은 젊을 때 네. 뭐 민주화 운동 했다고 하는데 그래놓고 돈 번 다음에 아파트 사고 그 아파트가 지금 수십억이 됐는데 네. 보니까 한 채씩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주도권 잡고 만든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재수없죠. 쟤네들은 민주화 운동 하나 했다는 거 물론 훌륭한 일이죠. 민주화 운동을 절대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그들도 없을 겁니다. 네. 그건 훌륭한 일인데 근데 오케이 민주화 운동 했다는 거 말고 너네 왜 이 세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자꾸 보수화됐다고 뭐라 하는데 우리 보수화된 게 아니라 너네가 싫은 거라니까. 우리 자꾸 너네 몇 년 전부터 우리한테 보수화됐다 우경화됐다고 말하는 너네들이 재수없는 거라니까. 라는 메시지가 전 이번 선거에 명확하게 온 거라고 봐서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막 애들 보수화됐다 뭐 합법적 몽둥이 이런 분석하는 분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030 세대 잡으려면 일단 재수 없는 걸 어떻게 안 재수 없어야지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재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왜 재수 없는지 몰라요. 자꾸 우리 당 재수 없다 셀프 디스하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왜 재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처절하게 좀 만나고 다니면서 듣고 그리고 뺨도 맞고 좀 두들겨 맞고 혼나고 이러면서 좀 그 막 멍든 모습 보여줘야 애들이
조금 덜 재수없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 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러 다녀야 돼요. 애들 얘기 들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얘기를 잠깐 해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최근에 물론 이번 이제 뭐 선거 직후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늘 아침에 발표된 뭐 조원 CNI에서 KOSI에서 한 거 보면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넘어선,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지금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의뢰를 하고. 조원 CNI에서 한 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정당 지지도가 41.6%고 민주당이 40.4%인데, 그러니까 또 이런 정당 지지율은 이러는데 또 대통령의 지지율도 물론 이제 많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저분들이 국민의힘을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저는 이 4050 세대가 이제 친민주당 성향이 사실 많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네. 많은데 어떻게 보면 세대 포위가 되었다. 저는 또 그렇게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4050 세대가 뭐 저도 40대긴 한데 우리 그 어른들 네. 이 산업화 세대를 보면서 수구 꼴통 부르고 뭐 네. X세대, 저 사실 X세대 아니거든요. 네. 그 뭐 오렌지족 이런 단어가 저는 사실 해당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H.O.T 세대여가지고 그 위에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하고는 네. 또 조금 다르기는 제가 한데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라서. 네, 그러니까 수구 꼴통이라고 했던 그 60대, 70대는 네. 이제 보수화되어 네, 있죠. 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들은 사실은요,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나 생각하면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부터도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입시가 간단해야 되고 열심히 이제 지역 관계없이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한 아이들이 열심히 한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나도 공식이 어려운 수시가 많아지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의 여러 가지 그런 전형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뭐 수상 경력 같은 것도 인정되고 뭐 올림피아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득권들의 전유물 같은 네, 좀 고소득층 자녀들한테 유리한 것들도 좀 있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작용은 했어요. 입시가 불공정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전형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3년 살다 오면은 국제학교 다니다가 뭐 이제 정원 외로 입학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서 좀 분노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 밈화 된다고 하잖아요. 네. 쇼츠로 도는 것들이 얼마 전에 그 연어 술 파티도 알고 네. 봤더니 연어 덮밥이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네 분인가가 그 수원지법 앞에서 술 따르기 시연을 하고 이런 네. 모든 것들이 2030 세대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밈화되어서 많이 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뭐 그건 양당이 다 그렇겠지만 좀 제가 꼴 보기 싫다 이런 것들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하나 더 저는 또 언제가 기억이 나냐면은 관봉권 띠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이틀 전에 무혐의 결론 났잖아요. 그거 예전에 젊은 수사관들 정말 예 국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정말 흠씬 두들겨 맞은 듯한 정말 언론의 폭격을 그러니까 의원들의 폭격을 맞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제자들은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인데요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게 다 청년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분노에 있고 가뜩이나 지금 그 세대가 기득권화되어 있는데 부동산 쫙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절에 어떤 이익을 본 세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들은 태어나서부터 M4 세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분노해 있는데 걷다 대고 얼마 전에 탱크로 밀어버려라 공권력의 몽둥이 이런 분이 지금 교수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중에 아드르님인가요? 영어로는 AAAADRR인데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아드르. 강 둘 다 싫은데 민주당이 좀 더 싫은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잘했다니까. 그럼 우리 뭐야? 싫어할 그럼 우린 뭐냐고? 그러니까 어느 당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둘 다 지금. 싫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여튼 뭐 참 이게 각 정당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약간 그렇다고 해서 2030이 국민의힘을 막 지지하냐? 그건 아니거든. 이 정치 지형이 이제 민주당 아니면 뽑을 때가 이제 거의 국민의힘 아니면 개혁신당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반사적 이득을 얻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지지층은 이 세대의 지지를 어떻게 진짜 이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진짜 양정당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이 세대는 약간 그게 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4050 세대가 우리를 정말 진짜 뒷받침해주는
콘크리트 같은 세력이다. 근데 저는 10대, 20대는 솔직히 2030은 콘크리트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진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떤 선거에서든지 움직일 그럼요. 수 있는 맞아요.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의힘도 뭐 그냥 이번에는 우리가 더 많이 얻은 것 같아 해서 그렇게 안주할 그렇게 일은 생각 안 아닌 것 해요.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